자, 오늘이 고 이호 여사 일주기 추도식도 있습니다만 60항쟁이 일어난 지 33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박종철 열사 그리고 뒤이어서 이한열 열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0민주항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닙니다. 3.1 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 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쓰러졌답니다. 네, 1987년 6월 10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가 숨졌습니다. 당시 공안당국의 설명은 탁 치니 헉 하고 쓰러져 숨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항쟁이 불붙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한열 열사도 이제 목숨을 잃게 됐고요. 사실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 운동,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을 긋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저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요. 저 대공분실을 방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기념식 자체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있었고요. 아까 예. 영상으로 보셨지만 바로 저 장소입니다. 그 1987 영화에서 나왔던 그 박종철 열사가 예. 고문당하던 곳, 그 509호에 직접 찾아서 저렇게 묵념을 하는 모습도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대통령이 직접 찾아서 기념식 참석은 물론이고 이제 직접 509호까지 방문하는 예. 모습이 오늘 있었고요. 실제로 이 현직 대통령이 60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한번 서울광장에서 있을 때 참석을 했다가 이번이 이제 두 번째로 예. 참석을 하는 건데요. 오늘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참석자를 70명 정도로 대폭 줄여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예. 이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반성, 이런 예. 의미로 어제 뭐 민감욕 청장이 직접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사과를 예. 했잖아요. 오늘 저 장소에도 직접 민감욕 청장이 방문을 했고요. 이 현직 경찰청장이 이 60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예.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의 사망을 규탄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갔고, 그 가운데는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잠깐 화면에 나옵니다만 당시 이한열 열사가 경찰에 쏜 체류탄에 맞아서 숨졌는데 현직 청장도 사실은 이제 지금 이한열 열사의 유족 어머니에게 가서 사과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사망한 지 이제 33년 만에 이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았는데 33년이 지난 뒤에 경찰총장이 가서 어머니에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과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늦게나마 용서를 구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 거수경례를 하고 머리를 조아렸는데, 뭐 어머님도 뭐 경찰청장이 현장에 오셨으니까 감사하다. 예. 그런데 앞으로라도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어난 거니까 예. 뭐 이 자리에 와서 뭐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경찰청장이 30년 전에, 3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거든요. 참 1987년 6월 10일 60항쟁은 우리 사회에 굉장한 의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 운동했던 분들이 지금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좀 돼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거죠. 그래서 예. 1987년 체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명동부터 서울시청부터 저 졸개 기자였거든요. 그때 기자. 넥타이 부대들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그냥 도로를 완전히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촛불 때보다 더 평화적으로. 뭘 경찰은 그때 체류탄 엄청 터뜨려서 제가 그때부터 알러지 비염이 생겼어요. 오래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없어졌거든요. 33년간 내가 투병을 할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이정표를 세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올해는 33년 돼서 대통령이 가서 사과하고 그 이한열 어머니에 대해서 위로해 줬잖아요. 저는 이게 33년 금을 긋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예. 시발점이 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구시대적인 건 이제 다 털어버리고 예. 이제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상하 좌우 남북도 없이 미래로 갈 수 있게 모든 걸 우리가 예. 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시발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이런 역사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예. 좀 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사과 또 현직 청장의 사과가 있었던 만큼 이제 이 역사는 조금 과거는 뒤로 하고 좀 미래를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87년 이 60항쟁을 계기로 대통령 5년 직선제가 채택이 됐고 그것이 30년 넘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 그것도 구체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중임제든 여러 가지 이제 개헌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좀 벗어나긴 벗어나야 돼요. 87년에 묶여 있으면 안 되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30년 이상 예. 흘렀기 때문에 과연 당시에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쟁취한 예. 새로운 헌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헌법이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고민을 해봐야 문제가 돼요. 예. 많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대폭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 전문에 5.18 강주 민주항쟁 그리고 지금 60 대항쟁 예. 이런 부분도 좀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예. 상당히 공감하고요. 하나 이제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 33년이 흘렀는데 왜 예. 이제야 경찰 총수가 이한열 어머니를 찾아서 사과를 했는지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왜 그러면 보수 정권에서는 아예 이런 일이 없었는지 예. 이런 부분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예.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가 폭력에 의한 예.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